실전적으로 빌 에크맨과 위대한 가치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예.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. 가치 투자를 하려면 최고를 따르라 하편입니다. 네, 최고가 누구인가? 21세기 최고 가치 투자자 빌 에크맨을 따라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분이요. 영상을 하나 찍었죠. 한 40분짜리 영상인데 뭐 투자의 기초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치 투자를 하는가까지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상편에 그 룰 1, 2, 3, 4, 5를 설명을 드렸고요. 오늘은 룰 6, 7, 8, 9, 10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.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가치 투자, 그러니까 버핏류 가치 투자보다는요, 그냥 가치 지표를 보는 퀀트 투자가 유력하다고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. 네, 이런 거를 저는 좋아하는 거죠. 이런 거. 그런데 어차피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안 들으실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비계량류, 워렌 버핏류 그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. 네, 퍼싱 스퀘어의 빌 에크맨 이 양반은 16년 동안에 이 정도 수익을 냈고요. 이게 지금 환산해 보니까 복리 16% 정도 되더라고요. 복리 16%를 16년 동안 유지하면은 그 원금이 10배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여기는 수수료를 뺀 수익이에요. 그것도 상당하죠. 왜냐면은 이분이 지금 130억 달러 이상을 운용을 하고 있고 수익에서 그 수익의 20%를 퍼싱 스퀘어 이 펀드가 먹는 겁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왔죠. 그래서 21세기 최고 가치 투자자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워렌 버핏도 21세기에는 수익률이 이거보다 더 낮았거든요. 네, 그래서 여섯 번째 룰은 진입장벽을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겁니다. 또 이분은 코카콜라를 들먹였어요. 왜냐하면은 아무리 경쟁사가 와가지고 뭐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죠. 그렇죠. 네, 저는 뭐 생각나는 게 제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, 구글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. 사실 아무리 뭐 IT 기업들이 와가지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를 해도 얘네 둘을 이길 수 있을까? 굉장히 의문이 되더라고요. 네, 제가 이렇게 교묘한 아부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그 영상을 좀 떡상시켜주기 바랍니다. 알고리즘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유튜브와 구글을 찬양하면은 찬양.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이 생각이 나시나요? 이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면요.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나는 기업이 없더라고요. 예, 이렇게 제가 기업을 잘 모릅니다. 경제를 모르고요. 에휴. 자, 일곱 번째, 외부 요소에 민감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합니다. 특히 근데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원자재 가격, 환율, 금리, 그리고 그 선진국 경제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죠. 한국은 전반적으로 경제, 그 경기 민감주가 많은 편입니다. 네, 미국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선진국은 이 경기 방어주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에요. 뭐 코카콜라도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, 네, 그 이런 거에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라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치 투자하는 거, 그러니까 워렌 버핏류 가치 투자를 하려면은 한국보다는 뭐 미국이나 선진국 이쪽이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추측을 해봅니다. 사실 이런 멋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경기 민감주로 돈을 못 번다는 거는 아닙니다. 그러나 이거는 아주 장기 가치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는 올라갈 때는 쫙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때는 미친 듯이 떨어지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. 네, 그런 기업들을 되도록 피하라고 빌 에크맨이 말하고 있습니다. 여덟 번째, 재투자가 별로 필요 없는 기업에 투자라고 하는데요. 그리고 그 대신에 많은 현금을 창출해서 배당이 가능한 기업, 이런 기업들이 아주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은 재투자가 필요 없이 주주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 돈을 좀 갖고 있다가 아주 수익성이 높은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좋게 되는 거죠. 네, 제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은 늘 시스 캔디스라는 기업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. 그게 무슨 캔디 회사인데요. 거기서 캔디를 팔아가지고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돈을 왕창 버는데 그 캔디를 위해서 뭐 엄청난 뭐 연구 비용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뭐 설비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 캔디가 팔리는 양이 또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자본을 할 필요 없이 그 돈을 계속 그냥 배당으로 나눠주거나 그런 게 가능했다라고 합니다. 네, 그건 이제 워렌 버핏의 그 사례였고요. 네, 근데 이런 기업도 한국에는 그렇게 대단히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사실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연구 집약적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.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재투자, 그러니까 기계가 정보를 달면은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 그 워렌 버핏용 가치 투자는 미국이 좀 더 잘 먹히지 않은가 그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실
재투자가 필요 없으려면은 강력한 브랜드가 있으면 굉장히 좋기는 하거든요. 왜냐면은 그 브랜드로 계속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그런 데가 좀 낫지. 내가 지금 계속 미국 찬양하는 것 같다. 희한하네. 보통은 제가 미국 주식을 썩 좋아하진 않은데요. 네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자, 아홉 번째, 기업을 지배하는 주주가 없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. 이건 좀 흥미로웠어요.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기업을 지배하는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? 특히 재벌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가진 주식도 많지 않은데 뭐 이상한 홀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그거는 또 한국에서 너무 또 당연시 되고 있잖아요. 그죠? 사실 그 삼성의 그 이씨 가문이 그 주식이 몇 프로가 있다고 삼성그룹을 전체를 좌지우지하나 그거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, 사실.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될수록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이제 안 피하려면은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믿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주들을 잘 다룬 기록이 있는가 주주들한테 잘해준 그런 기록이 있는가 그거를 좀 보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주들을 잘 다뤄줘도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이 기업을 팔아넘길 수 있다. 그 기업의 지배력을요. 물론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. 워렌 버핏. 이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썼다는 거를 몇십 년 동안에 이제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. 버크셔의 주식이요.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대단히 많느냐? 한국에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.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배당을 또 많이 주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배당을 굉장히 안 주는 그 나라 중에 하나이죠. 그거는 대부분 이제 기업을 지배하는 주주들이 그 소액 주주들한테 그걸 나눠주기 싫은 겁니다. 그거 그냥 기업에서 킵하고 있으면은 그거 내 돈처럼 쓸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은 이렇게 그 주주를 보호하거나 주주들한테 잘해주는 그런 나라는 사실은 아니죠. 그래서 결국 또 워렌 버핏 가치 투자는 미국으로 모이게 되는 거야? 그렇네. 네, 한국은 좀 낭만이 넘치는 나라죠. 대주주, 개미들 삐약삐약삐약 하고 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열 번째. 이거는 빌 에크맨이 말한 게 아니고요. 이거는 제가 만든 룰입니다. 왜냐면은 룰이 9개면은 좀 횡해 보이잖아요. 그쵸? 10개를 만들어야지. 그래야 10개명이 되는 거지. 그렇죠? 저는요, 그런 이 빌 에크맨 같은 슈퍼 가치 투자자들이 어디 투자하나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, 그거는 거의 다 이 구루 포커스라는 사이트에 모여 있습니다. 여기 지금 구루가 한 7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, 거의 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네, 빌 에크맨도 물론 있고, 뭐 워렌 버핏도 있고, 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최근 빌 에크맨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런 게 다 나와요. 물론 그게 그 라이브로 나오진 않고 뭐 한 달, 두 달, 석 달 정도 늦게 나오기는 하는데 가치 투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사실 크게 상관없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예를 들면은 빌 에키맨이 40불에 샀는데 뭐 지금 70불이다. 오케이. 그러면 그 주식은 좀 패스하고 그 대신에 뭐 빌 에키맨이 30불에 샀는데 지금은 32불이야. 이런 기업들은 뭐 지금도 가격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검토 대상이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 하면은 자 일단 이분들이 비중 높게 가져가는 주식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요. 그러면은 왜 샀는가 먼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기업들의 뭐 애뉴얼 리포트도 한번 찾아보고 뉴스 같은 것도 찾아보고 뭐 이런 걸 좀 해야겠죠. 그래서 나름대로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. 왜 이 양반이 이 주식을 샀을까 하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빌 에크맨과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타벅스 치면은 분명히 이제 뭐가 나올 겁니다. 빌 에크맨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뭐 스타벅스에 들어갔네 마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어디 언론에 나올 거거든요. 그러면은 내 생각과 그 언론에 나오는 왜 빌 에크맨이 스타벅스에 들어갔는가 그거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실력을 올릴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. 네 그리고 한마디로 납득이 된다. 이제 왜 빌 에크맨이 스타벅스에 들어갔는지 알 것 같아. 그리고 지금 그 양반이 산 가격 후에 이 스타벅스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. 그러면은 나도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죠. 왜냐하면은 빌 에크맨의 룰 1부터 9은 좀 굉장히 그 추상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전적으로 빌 에크맨과 위대한 가치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요약. 에크맨의 10기명. 사실 9기명 플러스 1이죠. 복습을 해보죠. 첫 번째, 상장 기업에 투자하라. 그러나 그 자산의 극히 일부분은 비상장을 해가지고 대박을 노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게 제 해석이고요. 두 번째,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. 그러나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해 못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추가하고 싶고요. 괜찮은 가격에 투자하라. 네, 그렇죠. 이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기업이 어느 정도 쌀 때, 뭐 싸진 않아도 엄청 비싸진 않을 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영원히 보유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. 요게 빌 에크맨의 핵심인 것 같아요.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요 내용은 전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.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영원히 보유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. 부채가 적은 기업에 투자하라. 뭐 그쵸, 좋은 얘기죠.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. 네,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.
외부 요소에 민감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라. 여덟 번째, 재투자가 필요 없는 기업에 투자하라. 기업을 지배하는 주주가 없으면 좋다. 그리고 슈퍼 가치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나 분석해보라. 라는 게 10개거든요. 그리고 사실 1번부터 9번이 다 맞는 그런 기업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네, 이런 기업들은 정말 손에 꼽을 수가 있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리고 이제 빌 에크맨 같은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을 찾아 뒤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워렌 버핏류, 빌 에크맨류의 가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퍼 PB와 PC와 이런 거 보고 단순 가치 투자를 하라고 그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나 그래도 싫어, 네 말이 그럴듯한데 꺼져 임마 하시는 분들은 네, 빌 에크맨이 어떻게 하나 잘 살펴보시고요. 그리고 빌 에크맨의 영상도 제가 링크로 밑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.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익했는데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.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.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